정말로 좋은 소식이네요. 국힘의 의석수 전망이 나왔어요. 패널들이 언급하는 구체적인 의석수 전망,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윤석열은 축출될 것입니다. 반드시 쫓겨날 것 같아요. 탈당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힘은 폭망입니다. 폭망. 윤석열도 탄핵 확정, 헌법도 개정해서 완전히 윤석열의 임기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를 그렇게 해놓고 표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상한 집단들이죠. 국힘도 이상하고 윤석열 정권도 이상하고 윤석열이도 이상하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이 뇌 사고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국민을 무시해놓고 국민을 입틀막 해놓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든지 오송 참사 그 수많은 참사를 일으키고도 표를 받기를 기대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제를 이토록 폭망하고 물가 사과 하나에 10,000원, 15,000원 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표를 얻기를 기대한다는 집단 자체가 완전히 이상한 집단 아닌가요?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보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정말로 황당합니다. 지금 저 곰곰이 지금 매일같이 모든 여론조사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판세를 보는데 권역별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같이 가죠. 지금 수도권, 네. 뭐 호남은 뭐 진작에 뭐 거기는 거의 결정이 됐지만은 네. 수도권은 지금 매우 심상치 않아요. 지금 흐름이 그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죠. 49개, 예. 49개고 그리고 경기도가 60개, 60개. 그리고 109개. 인천이 14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3개입니다. 122. 122. 예, 아니 서울이 48. 하나 48. 줄었어. 예, 그 노원 갑이 노원이라고 그러네요. 합쳐졌죠. 예. 122개입니다. 예. 그때 여기서 그 서울 같은 경우 서초, 강남, 송파? 거기 포함해서 네. 될 만한 곳. 이거는 그러니까 판이 굳어져서 바뀌기 국민의힘이 될 어렵다. 만한 곳 얘기하는 거죠? 네. 판이 굳어져서 여기는 바뀌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힘 네. 지역은 6군데. 네. 뭐 서초, 강남, 송파 서초, 아니에요? 강남, 송파죠.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한 군데. 옹진, 옹진, 강화 옹진, 옹진이죠. 네. 옹진. 그리고 네. 경기도가 저쪽? 분당갑까지 포함해서 3개. 근데 분당갑도 지금 분위기가 안 그래요. 분당갑도 지금 분위기 안 조금 쉽지 않아요. 최근에 그렇죠. 지금 네. 오늘 뒤집히고 보니까 있어요. 저 안철수가 살짝 지는 뒤집혔어요. 정말로 심각하죠.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힘의 예상 의석수가 10석 미만입니다. 자, 강남 의까지 뒤집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말 다 없잖아요.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 이렇거든요. 송파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국힘이. 이 탄핵 열풍, 심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10석 미만도 쉽지 않아요. 인천 쪽, 인천 강화 그쪽, 그 웅진 그 섬 쪽에 있는 하나인데 거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지 국힘이 살짝 우세한 것이지 완전히 굳어지진 않았어요. 자, 정말로 심각하죠. 경기도는 뭐 여주, 양평 정도, 거기는 보수세가 워낙 강하더만요 보니까. 그다음에 여주, 양평, 그 정도, 이천 정도.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두석에서 3석도 힘들어요. 국힘에서. 자, 결론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10석도 힘들다라는 얘기도 충격적이잖아요. 122석 중에 10석 미만이다. 끝난 거죠. 결과가 나왔는데 격전지죠? 분당갑까지 치면은 경기도 60군데 중에서 2군데.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10개가 안 10개가 안 되거나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수도권 122석 중에 112석이 만약 민주당한테 간다면 이 지역구 사실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힘 아니고 당선될 곳 당이 없잖아요. 112개도 뭐 저도 앉아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이거 하고 있겠지만 충청도가 심상치 않아요. 충청도 예컨대 지금 눈에 띄는 게 네. 홍성 예산입니다. 그 홍성 그 예전에 홍문표가 사선을 하던 곳이고 강승규가 지금 갔죠. 양승조 대통령실 예. 시민사회 그렇죠. 수석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금 도전을 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북에 가까운 지역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는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거의 많이 붙었어요. 약 네.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흐름이라 하는 거는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면
충청도 압승합니다. 가능해요. 네. 충남, 충북, 대전까지 세종까지 압승하면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꽤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쳐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아니, 때문에 우리는 쳐들어도 돼요. 국민의힘 의석만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해보죠. 고개를 쳐드는 게 우리가 국민의힘 의석 분석하면 어차피 쳐드는 거잖아요. 힘 나머지는 어느 당이 되든 상관없어. 상관이 아, 없다. 상관없고. 일단 그 국민의힘에다 포커싱을 하자고요. 자, 해보자 그래. 그 부산 자, 충청도 지역이 진짜로 제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탄핵 열풍이 불고 심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홍성 예산 거기가 진짜로 보수화돼서 경북만큼이나 경상북도만큼이나 보수화되는데 거기서 양승조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만 이기면 충남은 다 석권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산도 나소열 후보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완팀이 돼서 같이 3명의 경쟁 후보가 특히 보령 쪽에, 보령 그 시장을 했던 분이 같이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완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주도 정진석 후보, 박수현 후보가 잘하고 있어요. 이긴다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좀만 불면은 확 이깁니다. 거의 더 이긴다고 충분히 역량으로 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서산 정도가 약간 그 성일종 지역구가 약간 지금 밀리고 있는데 거기도 화이팅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일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망언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란 그런 망언을 했고 서산 간척지의 그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그 비위 혐의를 최근 뉴탐사에서 폭로한 바가 있어요. 본인이 지역구 그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 간척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입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때 마침 본인의 사촌형이 대기업으로부터 그 간척지에 그 땅을 뭐 임대를 해가지고 간척지를 해서 매달 6천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만약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충청권도 압승 분위기다. 충청, 세종, 대전은 압승 분위기다. 최근에 세종 갑인가요? 갑에 민주당 후보가 낭만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민 후보가 탈당이 세미되죠. 어부지리로 지금 국회의원이 될 지금 처지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 참사가 생겼는데 정말로 뼈아프지만은 이 충청권은 충분히 석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부산이 18개 의석인데요. 어제 그 9개 조사가 나왔어요. 네. 부산 MBC, 부산일보 그리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했는데 네. 9군데 중에서 4개, 5개. 네. 4개는 민주진보, 네. 5개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이 국민의힘 5개 중에 3개가 박빙이야. 자, 4대 5도 놀라운데 국민의힘이 확실히 앞서가는 게 2군데밖에 없어. 큰일 났네요. 이런 큰일 구조 났어. 속에서 다른 지역구도 지금 뭐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절반을 만약에 가져간다. 부산에 절반 가져오면 난리 해운대하고 납니다. 사상이 높은 거죠, 형님? 그렇죠. 네. 거기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9석, 10석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 절반 갖고 온다. 야, 이러면은 사실은 또 이 TK에서는 아예 기대를 할 수. 자, 부산 판세가 완전히 부산까지 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넘어서 부산의 지형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총 8개 선거구 중에 제가 봐서는 8개 이상은 가져올 것 같아요. 8개에서 10개까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요 낙동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국회 의석이 거기가 3석이 있잖아요. 3석이 있고 그 후보들도 이제 선전을 다 이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다라는 얘기죠. 이 부산이 넘어오면 이 경남도 넘어와요. 경남에 아주 분위기도 좋습니다. 경남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양산을 그다음에 뭐 김해 갑을 진해도 아주 창원이죠. 창원, 진해, 성산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주까지도 최근에 좋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남 부산이 총 40개 지역구인데
총 40개 중에 거의 국힘이 25개 정도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15개 이상을 10개에서 15개 가까이 뺏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탄핵 확정이라고 봐야죠. 윤석열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좀만 더 불면은 확 넘어옵니다. 끝나는 거죠. 부산이 넘어오면 끝난 거예요. 수가 없는 건데 TK 25개. 대구, 경북은 뭐 쉽지 않죠. 울산에서 지금 한 군데, 경남에서 서너 군데 치게 되면은 와.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울산이 지금 울산 북구나 뭐 울산 남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울산 남구가 지난번에 그 네. 작년 4월에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였을 거예요. 구의원 선거였나? 바뀌었던 구의원 거죠. 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 남구에서 박빙이었는데 살짝 앞서서 이겼죠.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겼어 거기서. 울산이 이제 동구, 남구, 북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울산이 두세석 지금 2석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뭐 경남 쪽은 이제 김해 같은 김해 2석, 양산 그리고 또 지금 창원도 좋아요. 성산이나 창원, 그렇지. 성산. 네. 그 창원시장 했던 분 허성무. 허성무. 그 진해 황기철 후보도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이고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곳인데 황기철 후보가 지금 이긴 조사 그것도 월등히 이기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그 그렇지. 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와. 그래서 굳이 좀 예상을 해보면 예. 우리 국민의힘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예. 국민의힘이 부산을 사실 전권을 해야 되거든요. 전 지역 다 승리를 해야 돼. 한 서너 개 아니면 대여섯 개 빼고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15개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최근에 뭐 여의도 연구원 어쩌고 얘기 나온 보도 보니까 95에서 99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한 10석 한다고 칩시다. 아니 수도권 10개. 122개 중에 10개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당이 선거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할 수 없지.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가 충청도나 뭐 이런 데서 몇 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거칠게. 강- 수도권에서 10석 10개. 그리고 네. 대구 경북 다 가져간다고 치고 25개죠. 25개입니다. 네. 대구 경북이. 다 그리고 가져갔죠. 뭐 울산에서 아니 저기 부울경이 PK 부울경이 이제 40석인데 그 중에서 30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30개 하죠. 예, 하겠죠. 아니지 30석은 근데 너무 30개 적지. 하면 이게 좋은데 25개나 20개 하는데 망하는 거야. 예, 25개 정도 한다고 치죠. 예. 25개. 대경이 얼마야? 25개, 50개. 개. 두 개 합쳐서 이제 50개. 네. 수도권에서 10석. 그리고 60개. 충청도에서 한 10개. 10개. 그럼 7, 80? 그게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그게 다예요. 충청도와 강원 합쳐봤자 10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70에서 80 지역구야. 그리고 이제 비례가 이제 13개, 15개 정도 된다면 어허. 지금 말한 것처럼 95 정도 결론. 95. 예.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예. 100석 미만이 되면은 그 순간에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석열의 우군이 될 수가 없어요. 요 기준은 뭐냐면 국민의 힘만을 본 거예요. 그 나머지가 민주당 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주당 정말 충격적이죠. 국힘의 의석수 최대 85석 이렇게 보내요. 지역구에서 70석. 그다음에 비례에서 13에서 15석에서 85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85석.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에요. 국힘이 지역에서 최대 해봐야 70에서 80석이라는 얘기예요. 80석일 경우에 최대 해봐야 95석이에요. 비례 15석 합해봐야. 근데 아까 러프하게 보니까 70석 정도가 맞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25석이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석, 50석이잖아요. 충청권 10석, 수도권 10석 하면 70석이잖아요. 그게 70석이에요. 70석에다가 비례에서 최대 많이 줘봐야 15석 이상은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85석이라는 얘기예요. 85석. 거기다 지역구에서 진짜 잘했다고 쳐봐요. 근데 10석 정도를 더 추가로 선방했어. 진짜 해봐야 95석. 여러 NOD까지 생각해도 95석이에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동안에 해온 짓거리가 있는데 이 국힘 애들이 잘 나온다면 정말로 이상한 거죠. 그건 정의가 아닌 거죠. 그건 여론 주작이고 투표 주작인 거지. 안 되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95석이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부정이죠. 부정.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반드시 이번에 심판에서 내쫓아야 돼요. 이 와중에 권력 투쟁에만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가 진짜 안 좋아졌어요. 김건희하고 셋 사이에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얘네들은. 이게 쇼니 뭐 그런 게 그런 차원을 넘었어요. 보여주기 쇼가 아니에요. 가짜 뭐 약속 대련도 아니고 진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 대부분의 지역구 이 공천 갈등 때문에 그러는데 지역구 공천은 대부분이 다 윤석열, 김건희가 원하는 쪽으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비례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과 엄청 싸웠습니다. 보니까 싸운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로 싸웠어요. 자, 그 윤석열 쪽에서는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그걸 또 넣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현주 국악방송사장을 비례대표로 상위 순번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거절한 거죠. 아마 백현주 국악방송사장은 아마도 김건희 라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자, 주기환은 100% 그 윤석열 라인이고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검찰 수사관 출신의 광주시당위원장. 그 아들이 대통령실에 특채돼서 6급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거절을 하니까 한동훈이 주기환의 비례 공천 상위 순번을 거절하니까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자, 청와대 민생특보에 임명을 합니다. 거의 장관급이라고 하네요. 거의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대단하잖아요. 윤석열도 오기죠. 너 봐라. 너 내 청을 거부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 봐. 청와대 특보도 임명을 해버립니다. 오기고 고집이죠. 완전히 인사권을 남용한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얼마나 친했던지 그 사람의 아들은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으로 특채를 합니다. 개인적인 인맥 가지고 특채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를 공개를 안 한다니까 대통령실이. 소속해서 졌는데도 공개 않고 항소심해요. 임기 끝날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공개 않고. 간첩이 근무하는지 첩자가 근무하는지 무속인이 근무하는지 누가 근무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나라입니까? 망한 나라지. 시스템이 없는 거죠. 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 폭망이 이미 예정됐던 거예요. 보니까요, 그 유튜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니까 사과 한 개에 15,000원짜리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대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보는 물가도 그래요. 사과 서너 개 놓고 10,000원, 15,000원 이겁니다. 폭망이에요, 폭망. 대판단 값이 얼마요? 875원? 875원 얘기했나요? 그것이 정당한, 그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이제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정말로 폭망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이번에 완전히, 쫓겨날 것 같아요. 쫓겨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대로 자기들도 자체 연구하니까 쫓겨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체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대규모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막 지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서로가. 한동훈이도 쫓겨나게 생겼고 지도 그렇잖아도 윤석열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지도 폭망이거든요. 폭망각이거든. 연설 가는 데마다 폭망이고. 그러니까 지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찍혀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언제 도망가 튈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또 공천 갈등까지 일으켰어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공천 2차 파동이 생긴 거죠. 2차 갈등이 시작됐던 거죠.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또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넜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당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김은혜도 막 말하잖아요. 말하고 황상무 물러나라. 이종섭 장관 빨리 호주에서 돌아와라. 막 얘기하잖아요. 김용우,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용도 또 한마디 했잖아요. 돌아오다가 안철수도 막 대들잖아요. 안 그러면 지들이 선거에서 낙선해서 지니까 이제 공천도 끝났겠다 막 대드는 거야, 윤석열한테. 앞으로는요, 윤석열 출당하라, 탈당하라. 막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쇼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화 큰절도 하고, 쇼도 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 이런 애걸복걸을 할 것 같아요, 국힘에서. 제가 봐서는. 그거밖에 살 방법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혹시 국민들이 혹할까봐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에요. 자, 윤석열도 축출하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탄핵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어서 서울
경기를 필두로 해서 충청권까지 풀고 자 부산 낙동강 벨트를 넘어서 부산을 접수하고 경남까지 불어서 그런 탄핵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확인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상 의석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뭐 김치 국물부터 마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탄핵 열풍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있는 거야. 국민들한테 목표치를 줘야 되는 거야. 단순히 151석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것은 200석의 목표치를 제시해줘야 투표장을 막 간다니까요. 186석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잖아요.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봐라. 200석 이상에서 윤석열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할 때 국민들은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소극적 고개 쳐드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153석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범야권 다 해서 200석이 목표인 거예요. 200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많은 국민들한테 전파되도록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끝!